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전남의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2020 특별기획전에 관람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벼농사와 전기농사를 동시에 지을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전남의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신안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구상을 직접 설명하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핵심 사업인 블루 에너지 사업이 힘차게 지금 추진을 하고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린 선도 국가를 실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48조 원이 투입되고 450개 기업 육성, 12만 개의 전남형 상생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또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구축의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 설립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의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지원금은 9월 9일자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2020 특별기획전에 관람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막 이후 16일째인 지난 13일 기준 전시관 현장 관람객은 17,900여 명, 온라인 전시관 방문자는 24,800여 명으로 모두 42,8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및 목포 근대 역사 문화거리와 진도 울림산방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국내 유명 작가와 지역 청년 예술인 40명이 함께 수묵 정신이 반영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설시장 상인을 돕기 위해 전남도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합니다. 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 데 이어 도내 18개 시군 지역 64개 공설시장 3,602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암과 장흥, 신안군 등 9개 시군은 코로나19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각각 50%에서 100%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벼농사를 지으면서 전기도 만들어 팔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함께 보시죠. 빼곡히 들어선 태양광 모듈 아래 벼수하기 한창입니다.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벼농사와 전기농사가 동시에 가능해 일석이조입니다. 태양광 단지의 벼 생육 상태는 일반 벼와 비슷한 수준이고 생산량은 일반 노지의 80% 정도입니다. 1980제곱미터 면적 100kW급의 경우 연간 발전 소득은 1,277만원, 생산비를 제외한 벼농사 소득을 더하면 1년에 1,376만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일반 농사만 지었을 때보다는 4배의 기대 효과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싱그러움이 넘치는 차밭 한쪽에도
태양광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늘이 드리워져 차가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노지차와 비교해 10.6% 정도 수확량이 증가했고 서리 피해도 줄었습니다. 동해나 서리 피해 정도가 노지에 비해서 훨씬 감소하였고 수량이 증대되어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영농형 태양광의 실증 연구를 거쳐 포도와 무화과, 블루베리 등 여러 작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농사는 농사대로 지으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안정적인 영농과 전기 생산이 가능해 농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도내 조선해양 중소기업에 친환경 스마트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지난 12일 현대사모중공업과 전남테크노파크, 대불산학융합원장과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사모중공업은 인터넷 연결기기 기반 생산공정 개선 등 기술력을 지원하고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 대불산학융합원은 전문인력 양성과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합니다. 전남도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다목적 노면 청소 로봇을 시범적으로 보급합니다. 도는 순천 광양 등 10개 시군의 이면도로, 골목길, 전통시장, 관광지 등 청소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다목적 노면 청소 로봇 10대를 보급해 생활 속의 미세먼지 제거에 나섭니다. 청소 로봇은 길이 240cm로 차량 앞쪽에 부착된 장치가 회전하면서 미세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로봇입니다. 제347회 전라남도 의회 임시회가 지난 13일 시작해 22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함께 도민의 생활안전 지원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합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47회 전라남도 의회 임시회 기간에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심사 의결했고 과수연구소 통합이전 용지조사 등의 현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과수연구소 통합이전지와 구 사파리 아일랜드 매각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국가대표 아열대 과수연구소로서의 역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매각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들의 열띤 참여 속에 모두 15명의 의원이 나서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책과 민생안전 대책 등의 조례안 29건을 비롯해 건의안 3건, 동의안 등 모두 5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2일 목포에서 개최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와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확대 등 6건의 정책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에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에 한 곳씩 설치해 시범 운영한 다음 도민의 호응도를 살펴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합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만 13세부터 18세의 학생은 13일 시작됐고 만 70세 이상은 19일,
만 62세부터 69세 이하는 26일입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의탁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예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가을은 깊어갑니다. 요즘 농민들은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맘때면 농기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전국 농기계 교통사고 5건 가운데 1건이 전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